근데 제가 그 보면은 1년에 한 열 몇 번씩 대학이나 가갖고 이 세미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민법의 원어원이에요. 만약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불법 체류자들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관련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살면서. 근데 왜 불법 체류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유가 보면은 이 이민법에 대한 지식이 좀 없어서요. 제가 십몇 년 전에 덴버에다가 오피스를 한번 차린 적이 있었는데 거긴 한국 변호사가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근데 딱 가서 보면 놀란 게 이민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케이스가 너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자기 학생 비자인데 불법 체류자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일반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모였지만은 계속 교육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가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민법을 그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제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분류를 하거든요. 갖고 이민법이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이민법은 크게 보면은 두 개의 분류가 어떻게 되냐면 영주권을 받는 영주권 비자, 그다음에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로 나눠지거든요. 그래갖고 이 비이민하고 이민을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 두 개를 나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두 개가 솔직히 상관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간 좀 그 진행이 될 때 상관이 있을 수 있는데 비이민 비자, 뭐 학생 비자, 관광 비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비자만 잘 유지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이외에는 그러니까 영주권이랑 상관없는데 가장 많이 제가 듣는 질문은 내가 취업 비자가 있어야 영주권을 할 수 있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 비자 H1B 비자를 갖고 있어야 내가 영주권이 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뭐 관광 비자에서도 그 영주권 진행이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뭐 180일 미만 불법 체류자에서도 영주권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 구분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기자분들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십몇 년 전에는요. 취업 비자 동났다 이러면은요. 저 서울 사무실 불이 나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취업 비자가 동났다 그러면요. 저희는 느낌을 알죠. 타이밍이 언제인지 아니까 이 문구가 취업 비자가 취업 비이민 비자인지 취업 영주권 이 비자인지 그게 어떤 건지 구분이 안 가요. 그래갖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영주권을 위한 그 비자가 동일한 건지 아니면 영주권이 아닌 비이민 비자가 동일한 건지 그래갖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게 중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처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비이민 비자거든요. 비이민 비자라는 거는 이제 F1처럼 자기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공부만 마치고 가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특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각 비자마다. 그 다음에 H1 비자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미국에서 회사가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뭐 J 비자 같이 스칼라들. 관광이면 관광 비자들. 무비자는 비자가 아니죠. 그냥 또 와서 들어오는 거니까. 비자가 없이 들어오는 게 무비자고요. 그래서 그렇게 비자가 있는데 제가 대부분 이제 요즘은 학교를 가면 이해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많으셔서 이해 못하실지 모르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딱지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그란 딱지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막 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남들 걸 따먹을 때 이렇게 별 많은 사람이 약한 걸 적어야 되잖아요. 뭐 미국도 요즘 있긴 있는데 아시네요. 근데 요즘 대학교 가면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있냐면 비자라는 거에 구분이 있어요. 또 비자 강도가 있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나누는 게 이제 이미그레이션 인텐트가 있냐 없냐인데 가장 강한 비자는 주재원 비자, H1 비자 그게 가장 강한 비자고요. 그 강한 이유는 영사가 최종 거절할 권한이 없어요. 거절을 시키고 싶으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이민국에서 거절을 시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약한 비자라는 거는 이미그레이션 인텐트가 허용이 되지 않는 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사들 그 이미그레이션 인텐트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영사가 딱 봤을 때 범죄 기록이 없는데 거절이 되잖아요. 그게 학생 비자, F1 비자, J 비자 보통 그렇거든요. 그 비자들 같은 경우는 영사가 딱 봐가지고 제가 영사인데요. 여기 우선 계시지만 미국 영사라고 치면은요. 딱 봐가지고 오늘 영사를 주는데 아침에 제 와이프는 되게 많이 싸웠는데 딱 인터뷰를 오셨는데 똑같은 안경 쓰셨어요. 그러면은 거절 사유는 이미그레이션 인텐트가 있다는 거예요. 영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 파워예요. 이거는 우리가 절대 챌린지할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 케이스를 보면은 앞에 사람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이게 좀 템포가 있으니까 비자 거절됐는데 난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대 끌려갔거든요. 그 다음 그 손님이 바로 우리 손님이었는데 이유가 없어요. 거절 사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약한 비자, 강한 비자가 있는데 이제 F1 비자가 있고 중간에 법적으로 우리가 법 규정상은 영주 목적이 허용이 되지 않지만 판례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 주재원, 그러니까
E2 비자라고 그러고 E2 비자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O 비자라고 그래갖고 이제 좀 아웃스탠딩한 스칼라들, 그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그래도 거의 받는 편이에요. 근데 최종 결정을 쪽에 할 수 있는 파워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자가 그 세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불법 체류자가 뭐예요? 결국 신분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비자라는 개념이랑 그 다음에 신분, 스테러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비자라는 거는 우리가 한국식으로 되어 있으면요. 비자라는 거는 그 외무부에서 이슈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디파트먼트 오브 스테이트거든요. 근데 그 외무부에서 이슈하는 게 비자고요. 그 다음에 스테러스라는 거는 이제 신분이라는 거는 그거는 그 미 이민국가 옛날에는 법무부였어요. 한국 지금도 법무부인가요? 공항에 서 있는 분이요. 근데 옛날에는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라고 해서 법무부가 있다가 부시가 9/11 이후에 디파트먼트 오브 홈랜드 스키를 만들었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공항에서 이렇게 쭉 서 있는 사람들이 그쪽 소속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라는 건 컨셉은 뭐냐면은 미국 문을 열 수 있는 키예요. 그러니까 미 국무성에서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키를 주는 거, 부여하는 거고요. 들어오면서 공항에서 이민국의 사람들이 나의 거기에 맞는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F1 비자를 받고 한국에서 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한국은. 미국에만 살 거예요. 평생. 그러면 와서 진짜 솔직히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냥 찢어도 화장실 보내도 되는 거예요. 비자라는 거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민국에서 부여한 스테러스만 있으면 되거든요. 신분. 그 신분을 유지 못해갖고 지금 불법 체류된다는 게 미국에 입국을 했었지만 물론 국경을 넘은 사람들도 당연히 신분이 없지만은 이렇게 한국 사람들 대부분 불법 체류인 경우는 관광 비자로 와서 이게 신분 체류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 체류 기간이 끝나고 나면서 신분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스테러스가 없는 사람, 신분이 없는 사람. 그렇게 해서 이제 비자하고 스테러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개념이 있으면은 아마 저기 한국 분들이 더 불법 체류자가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지금은 무비자가 되면서 거의 없어졌는데 가장 많이 영주권을 받았던 방법은 관광 비자로 입국해서 학생비자 변경이에요. 아마 그걸 많이 아실 거예요. 그걸 이제 무비자 되면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이때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개념적으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관광 비자를 받고 와서 여기서 학생비자를 바꾼다는 거는 내 스테러스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이민국 안에서 내가 그 공항에 입국했을 때 받은 관광비자 신분을 학생비자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법적으로 못 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들어올 수 없다고. 아니 들어올 수 있어요. 법적으로요. 근데 왜 못 들어올까요? 비자가 없어요. 그 키가 없어요. 나는 내가 비자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난 신분만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F1을 받은 신분을 받는 사람. 그래서 한참 그 당시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신분 변경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은 어쨌든 비자라는 개념하고 이제 신분이라는 개념이 두 개가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영주권 단계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 받는 방법은 보통 딱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뭐 자기가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긴데 뭐 한 몇십 명 받더라고요. 근데 그 통계를 한번 찾아봤는데 1년에 한 2만 명, 최근에 많이 줄었고 17,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 받는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족 이민, 다른 하나는 취업 이민이에요. 근데 가족 이민이 한 1년에 한국 사람들이 영주권 들어오는 게 한 2만 명이었다. 최근에 17,000명으로 떨어졌더라고요. 2015년도인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 7,000명 정도가 가족 이민. 그래서 가족 이민 중에서도 대부분 그 시민권자의 배우자, 뭐 자녀 아니면은 부모 그래갖고 영순이라고 그래갖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라도 받을 수 있는 그 영주권 방법인데 그게 6천 몇 명이니까 거의 대부분 가족 이민은 시민권자의 가족들이 받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이민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10,000명 정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10,000명 받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내가 가족이 없으면 한국 사람들은 다 취업 이민으로 받게 되는 건데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5가지 캐러리가 있어요. 그 취업 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그다음에 4순위, 5순위인데 거꾸로부터 설명하면 5순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 투자 이민이라고 해갖고 특정 액수를 투자해가지고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4월 달부터 지금 상정되는 게 이 금액이 지금 뭐 500만 불, 100만 불 해갖고 특정 지역에는 500만 불 아니면은 일반적인 건 100만 불인데 4월 달부터 이게 180만 불, 130만 불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런 이민이 있고요.
이 이민은 절대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트럼프 쪽도 그 비즈니스와 관련이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만큼 그 교회가 많은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대부분은 이제 종교 이민이죠. 사순위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종교 이민 쪽 하신 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뭘로 보냐면은 미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영주권 방법이 좀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참 미국이 힘들었을 때 투자자 돈을 받아서 영주권 하는 방법이 많았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말했듯이 메리 베이스라고 좀 바뀌긴 바뀌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본인의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취업 이민 2순위 같은 경우는 제일 탑. 미국에서 제일 선호하는 게 그 프리퍼런스라고 그래갖고 제 1번으로 제일 좋아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뭐 올림픽 메달리스트 아니면은 뭐 그 노벨 프라이즈 받으신 분들 아니면 뭐 아주 유명하신 분 탑이요. 왜 그러세요? 자격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순위 같은 경우 취업이민 2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석사 아니면 뭐 학사를 졸업하고 나서 5년 경력 있는 사람 그리고 3순위 같은 경우는 이제 3순위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인데 학사를 나왔거나 2년 이상 경력 그래갖고 한참 옛날에 10년 전에 이제 처음에 프랙티스 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세탁소 요리사 그게 이제 취업이민 3순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3순위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언스킬드 워크라고 했고 아무 경력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3순위에서도 이게 캐러고리가 달라가지고 보통 언스킬드 워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 7, 8년 걸렸던 건데 지금 3순위나 2순위나 시간 차이가 없어요. 시간 차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거의 1년 반이면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현재 상황에서 지금 고용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사람 구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힘든 자 구하는 거.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상당히 인기가 많은 게 뭐 호텔에서 청소하는 거, 닭공장에서 다 이렇게 뭐 머리 자르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로서리에서 뭐 물건 나르는 거, 뭐 아니면 뷰티 서플라이에서 스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쪽으로 되게 많이 지금 취향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1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가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우리가 오늘 주제가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보면은 취업 이민 쪽에서는 변동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국회 연설에 있어서도 뭐 항상 그랬지만 트럼프가 알맹이 없는 말이었지만은 결국은 캐나다처럼 우리도 메리 베이스도 하겠다. 결국은 메리 베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일 좋은 사람 우리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에 석사, 학사, 뭐 학불로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태까지 계속 합법성이나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현실성에서 제가 현실성을 얘기해 보면요 법적인 현실성에서 보면 트럼프가 실제로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은 좀 옛날부터 말이 많았었어요. 근데 취업이민 정도에서는 지금 전혀 변동이 없고요. 실제로 우리가 하면서 제가 프랙티스하면서요. 그리고 다른 뭐 비이민 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모르겠지만 지금 추방도 제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 가지 좀 기자들이나 뉴스 미디어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게 오바마가 여태까지 최악이었어요. 추방은. 근데 물론 이제 공포 분위기를 만드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추방 재판 쪽은 항상 문제가 됐던 건데.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렇게 공포 분위기가 문제가 되는 건 이유는 그거 같아요. 계속 대통령이 워낙 인종차별주의자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에서 애들이 그렇게 받고 뭐 차별을 받고 그러고 대놓고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여기 변호사분들 다 모인 거고 이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15년 동안 여기서 하면서 한국 이민법 변호사들이 이렇게 모인다는 거는요 처음이에요. 근데 딱 의지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교육시키고 한국 사람들에서 뭔가 뭉치자, 도움이 되자, 하나로 뭉치자 그러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저희도 하나 더 뭉쳤으니까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나 뭉쳐야 우리가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힘을 내서 소수민족으로서 차별받지 말고 살 수 있게끔 다 같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